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베풀라. 억만장자 찰스 피니의 감동적인 이야기. 찰스 프랜시스 피니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베풀라는 철학을 온전히 실천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그가 추구한 것은 호화로운 생활이 아닌 나눔과 검소함,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1931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 벅찼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근근히 가게를 돕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어렵고 항상 빠듯했으며 매달 주택담보대출이자 $32를 제때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피니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했고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샌드위치를 팔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극면함은 이후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6년 피니는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인 코넬 대학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그는 전후 유럽으로 건너가 같은 대학 동문인 로버트 밀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귀국하는 병사들에게 술, 담배, 향수, 화장품 등을 면세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면세품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피니와 밀러의 면세점 사업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이 설립한 면세점 업체 DFS는 곧 유럽, 아시아, 미주 전역의 공항과 주요 도시에 매장을 두게 되며 피니는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피니는 한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며 리무진을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누구보다도 호화로운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 호화로운 생활이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그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이후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리무진을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손목에는 단지 $15짜리 시계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새로운 것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비행기 역시 언제나 이코노미석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검소한 삶을 통해 피니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세상에 되돌려주기로 마음먹은 그는 1982년에 자선재단인 애틀랜틱 필랜스로피를 설립해 본격적인 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부를 받은 기관들은 그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했을 정도로 그는 철저히 익명성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부가 반복되면서 결국 그의 정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부받은 이들로부터 자신을 기려주지 말아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나서기를 꺼렸습니다. 그의 자선활동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학교, 병원, 미술관, 도서관 등에 기부된 그의 재산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1997년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DFS의 지분을 루이비통모의 헤네시 그룹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받은 $16억 역시 모두 자선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기부 철학은 단순히 돈을 나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살아있는 동안 베푸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피니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살아있는 동안 베푼 최고의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으며 피니의 삶은 많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니는 억만장자로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검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금전적인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세상에 돌려주며 그가 바라던 대로 자신이 떠난 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피니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돈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삶을 통해 답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모두 나눔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퀸이가 마지막을 보낸 곳은 샌프란시스코의 방 2칸짜리 소형 임대 아파트였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그 어떤 궁전보다도 넓고 깊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공이란 단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나누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찰스 프랜시스 피니.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남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며 그가 이루었던 모든 나눔이 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부와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피니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 노인은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데 태워다 줄 수 있겠소 하면서 낡은 트럭에 올라탔다. 어느덧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젊은이는 가난한 노인이라 생각하고 25센트를 주면서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세요. 그러자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먼. 어디 명함 한 장 주게나. 무심코 그는 명함을 건네주었다. 명함을 받은 노인은 멜빈 다마. 고맙다네. 내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세월이 흘러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에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났다. 세계적인 부호인 하워드 휴즈 사망이란 기사와 유언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의 회장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 내용이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멜빈 다마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 유언장 뒷면에 하워드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살아오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란 메모가 있었다. 그 당시 하워드 휴즈의 유산이 250억 달러 정도였다. 16분의 1은 1억 5천만 달러이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억 원 가량이었다. 낡은 트럭을 태워준 친절과 25센트의 차비 친절을 투자해서 2천억 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 교훈을 보여준다. 친절의 가치는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많은 재산을 두고도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마지막의 한 말은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였다. 즉,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다. 그는 nothing, nothing 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재물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미녀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참으로 인생무상함이 아닐 수 없다. 살아보니 별거 아닌 인생.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길.